그럼 오늘은 MS3님이 준비하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좀 많이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 맞죠, 그죠? 네,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자동차를 네. 조금 아시는 분들, 잘 아시고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 주제는 전기차에도 변속기가 장착될까를 설명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S3이고요. 오늘은 전기차에는 변속기가 장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네. 자동으로 자기소개하시네요. 네. 네, 저는 큐피디입니다. 네. 크게 좀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자동차의 엔진, 모터 이런 거가 들어가기 전에 뭐 180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 볼게요. 멀리 갔네요. 이제 자동차라는 걸 처음 만들 때 네. 과연 자동차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요구 사양이 필요한가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내연기관, 그러니까 가솔린, 오토사이클이랑 디젤 사이클이죠. 가솔린이랑 이제 디젤 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변속기가 거의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속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전기차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는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는데 네. 이 전기 모터의 특성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변속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깔끔한데요. 네. 일단 그런 논리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자동차가 이제 달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토크랑 RPM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혹시 RPM, 토크 이런 거는 좀 아시나요? 개념에 대해서? 개념은 알고 있는데 네. 설명하려면 1분 안에 끝나죠. 어렵죠. 네. 어렵죠. RPM은 사실 쉽죠. 회전 속도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네. 레볼루션 퍼 미닛의 약자니까 이게 1분에 몇 바퀴 도는지가 RPM이고요. 네. 그다음에 토크가 조금 어려워요. 그 기계공학에서도 좀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회전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얼마나 세게 돌리는지에 대한 그 물리량인데요. 그래서 RPM은 이제 직선 운동으로 따지면 속도라고 볼 수 있고, 네. 토크는 이제 직선 운동으로 따지면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직선 운동이 아니라 회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RPM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지, 그다음 토크는 얼마나 세게 돌리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1800년대로 돌아가서 이제 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이제 출발을 하려면 차가 거의 1000km, 2000km 이 정도의 무게가 나가잖아요. 거기다 사람도 타고 그다음 짐도 싣고요. 그래서 그 무게를 이겨내려면 일단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F는 ma 아시죠? 뉴턴. 그거 알죠. 그렇죠? F는 ma에서 m이 지금 크니까 A를 내기 위해서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F가 당연히 커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찰력도 이겨내야 되고요. 특히 오르막길 같은 데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무거워지겠죠. 이걸 이제 등판 성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차가 출발할 때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고 대신에는 이제 속도는 좀 낮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큰 토크가 필요하고 저 RPM이어도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저 RPM이어도 된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어느 정도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면 거의 뭐 100km/h로 쭉 달리잖아요. 네. 거기서 뭐 크게 이제 변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뭐 당연히 RPM은 당연히 빨라야 되겠죠. 고속으로 달리는 중이니까요. 네. 대신에 이제 100km에서 더 가속도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성으로 인해서 달리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서 고속 주행할 때는 고 RPM 저토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래프로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차가 속도가 낮을 때는 고토크의 저 RPM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속도가 높을 때는 저토크의 고 RPM이어야 된다는 거를 그래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전기차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1800년대에 내연기관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물론 1800년대 후반에도 뭐 전기차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시도는 있었잖아요. 네, 시도는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 100년 동안은 내연기관이 채택이 되었고 그다음에 오토사이클과 디젤 사이클 등등 쭉 발전을 해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엔진을 이제 장착을 해서 차를 달리려고 하는데 엔진을 가지고 이제 RPM 토크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 RPM에서 저 토크고
특정 RPM에서 고토크고요. 그 다음에 RPM이 완전히 높아지면 또 토크가 떨어지는 이런 커브형의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엔진을 그대로 그냥 차에 실어서 바퀴에 연결을 하면 지금 저속에서는 고토크가 필요한데 엔진에서는 저토크가 나오니까 차가 출발을 못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차가 출발을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엔진을 그대로 구동축에 연결해서 차를 출발시키면 힘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엔지니어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기어비 이런 거는 좀 개념을 아시나요? 수동 운전 마스터인데. 아니, 그래도- 몸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설명하라면 좀 어려운데. 네. 기어가 큰 거와 작은 거를 가지고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기어가 크게 되면 회전 속도는 느리지만 토크는 커지게 되고요. 기어가 작으면 빠르게 회전하고 대신 토크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어 이빨 개수가 뭐 얘는 작은 거는 10개고 얘가 40개면 네. 10개짜리가 4바퀴를 돌아야 40개짜리가 한 바퀴를 바퀴. 돌 수 있으니까 기어가 큰 게 RPM이 속도가 더 느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어비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변속기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제 낮은 속도로 갈 때는 고토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차량이 낮은 속도일 때는 휠 쪽에 큰 기어비가 큰 기어를 써서 토크를 높이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어느 정도 고속으로 가게 되면 이제 휠 쪽 기어를 점점점 작은 거를 써가지고 토크보다는 고 RPM으로 갈 수 있게 이런 장치를 구성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변속기 트랜스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속기는 기어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란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차량에서 요구하는 토크 RPM 곡선이고요. 그다음에 까만색 곡선 하나가 엔진 토크 RPM 곡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 토크 RPM 곡선과 차량에서 요구하는 곡선이 안 맞다 보니까 이거를 기어 세트를 이용해 가지고 단수를 막 쪼갭니다. 대단하다. 네, 그래서 1단에서 세게 그쵸. 페달을 밟잖아요. 네. 페달을 밟아서 이 파란색 곡선까지 네. 올라오게 되면 그때 그 이상 RPM이 올라가면 이제 또 토크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2단으로 재빠르게 바꿔서 네. 다시 파란색 곡선을 추종할 수 있게 네. 하고 그다음에 더 속도 내려면 또 다시 네. 단수 바꿔서 파란색 곡선을 추종할 수 있게 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수를 바꾸는데요. 음. 그래서 뭐 옛날에는 4단 변속기어 이렇게 나왔다면 어쨌든 이 파란색 곡선을 촘촘하게 추종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6단, 일단 8단까지 나오는 게 바로 이 파란색 곡선, 이 차량에서 요구하는 이 토크 RPM 곡선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더 촘촘하게 쪼개는 게 바로 변속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변속기가 이제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영구자석형 모터에 대해서 한번 토크 RPM 곡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혹시 모터는 종류에 대해서 어떤 거 아시나요? 저 옛날에 네. 장난감 자동차에 들어간 블랙 모터밖에 몰라가지고. 미니카 그렇죠. 미니카는 이제 DC 모터가 되겠고요. 네. 요즘 전기차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영구자석형 전기 모터 PMSM이라고 하는데요. 네,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모터인데 영구자석형 전기 모터가 가장 많이 쓰이고 또 테슬라는 유도 전동기도 쓰기도 해요. 네.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영구자석형 전기 모터를 좀 대표적으로요? 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영구자석 모터의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가운데 회전자가 있고요. 회전자가 말 그대로 샤프트, 그 축에 연결되는 회전하는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전하는 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 네.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쭉 자석으로 돼 있고 겉에 고정자는 우리 코일로 네. 감겨져 있는데요. 여기는 고정돼 있다고 해서 고정자라고 부르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보면 코일에 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흘리면 네. 전자석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네네. 자석이 되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코일을 감은 거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쨌든 N극 또는 S극이 되겠죠. 그래서 N극, S극을 이 가운데 자석하고 매칭을 잘 시켜가지고 S극하고 N극은 끌어당기고요. 그리고 N극, N극 또는 S극, X극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당기고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가운데 자석을 돌려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게 바로 이 PMSM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크 RPM 곡선을 좀 예를 보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얘는 기가 막히게 차량에서 요구하는 토크 RPM 곡선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따로 변속기를 네. 전기차는 장착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속에서는 전류를 어쨌든 세게 내서 자석의 힘을 세게 내면 되거든요. 네. 무조건. 네. 그래서 전류를 무조건 세게 내면 고토크를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전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든요. 네, 역기 전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토크가 낮아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자연스러운 원리에 의해서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변속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 RPM 토크 곡선이 차량에서 요구하는 RPM 토크 곡선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모터를 다이렉트로 휠에 장착하진 않아요, 보통. 네. 그 뭐 GM 볼트라든가 뭐 현대차의 전기차라든가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감속기라는 거를 대신해서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서 이런 거냐면요. 차량이 요구하는 토크 곡선이 있고 RPM 토크 곡선이 있고 전기 모터의 RPM 토크 곡선이 있는데 경향은 비슷하지만 이게 정확히 딱 일치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경향이 비슷한데 이 곡선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려면 감속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토크가 낮은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고 RPM으로 가고 굳이 이렇게 고 RPM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경우겠죠. 네. 네, 그래서 이 토크를 어쨌든 더 높이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어 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데요. 근데 이제 트랜스미션 같이 기어 세트를 이제 여러 개를 둬서 단수를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어 단수 한 개만 있으면 이 전기 모터 이제 토크 RPM 곡선이 그대로 차량이 요구하는 그 토크 RPM 곡선하고 일치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기어 세트 한 개를 이용해서 보통 감속기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를 통해서 토크를 더 높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RPM은 당연히 조금 더 낮아져서 최고 속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 RPM이 어쨌든 감소하는 장치라고 해서 이제 감속기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리듀서라고 영어로 하는데 네, 감속기라고 많이 그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추세는 모터랑 뭐 인버터는 당연히 세트로 들어가고요. 네. 감속기까지 이 세 개의 제어기를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장착을 해서 이제 컴팩트하게 차에 넣겠다라는 게 또 기술의 핵심으로 항상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현대차도 그렇고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변속기란 이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랑 유사한 걸 하는 게 있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속기랑은 조금 다른 게 변속기는 단수를 계속 바꾸는 거를 변속기라고 하고요. 네. 전기차는 단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속기라는 이름으로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타코미터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는 계기판 그 클러스터를 보면 RPM 게이지가 없어요. 그렇죠. 전력 충전 뭐 이런 거로. 네. 보통 그냥 속도만 나오고 저기는 에코 모드냐 뭐 회생제동 모드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운전할 때 약 변속할 때 그 충격 주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전기차는 사실 좀 그거 느끼기 좀 어렵긴 한 거죠. 맞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엔진 브레이크를 쓴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럼 어디서 재미를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 전기차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제로백이 굉장하다는 거는 가속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속할 틈 없이 쭉 가속을 하기 때문에 그 가속감, 폭발적인 가속감. 그렇죠.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또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 때문에 아니. 대부분 다 그럼 전기차는 이런 구조예요? 감속기 들어가 있고 모터. 아, 좋은 질문.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지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뭐 테슬라라든가 현대차는 대부분 이렇게 감속기를 써서 그 출력을 내는데요. 최근에는 2단 감속기를
2단 이제 변속기겠죠. 네, 변속을 하는 거니까 2단 변속기를 써가지고 네. 저속에서는 토크를 맞추고요. 그다음에 단수를 하나 더 둬서 더 고속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곡선이 이렇게 2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더 고속으로 갈 수 있게 2단 변속기를 넣겠다는 기사를 봤어요. 테슬라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래요? 네, 기사를 봤어요. 이거 물어봐도 네, 돼요? 이 전기 모터는 나중에 설명 주신다고 했는데 네. BMW 뭐 엔진도 있고 막 여러 차들 브랜드마다 뭐 자기들 갖고 있는 엔진 좋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 모터는 좀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제조사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지적인데 엔진이랑 변속기는 유명한 네네. 그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네. 컨티넨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죠. 아이신 뭐 변속기 네. 이런 것들. 근데 그 진짜 엔진 변속기는 진짜 정교하고 가공 하나하나에 진짜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공차 이런 거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물론 모터도 당연히 정교하고 공차 당연히 신경 써야죠. 네. 그 구동계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단순하고 좀 공정이 더 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인 겁니다. 네. 엔진이랑 변속기는 사실 좀 넘을 수 없는 기술의 벽이 존재한다면 모터는 좀 그런 게 낮아서 그런지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네, 모터, 인버터, 감속기 이런 것들은 많은 업체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되게. 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랑은 개념이 좀 많이 달라서 뭐 이런 거는 좀 알고 운전을 하시면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너무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기까지 녹음할까요? 그러면? 네네. 네네. 이 정도 녹음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저번에 히스토리를 최근에 해가지고